네, 짬비입니다. 500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1번부터죠. 경호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정확성은 사용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수행에 있어 이용 가능한 사전 지식으로 그 존재 가치가 정확해야 한다. 요거 어려운 파트가 이 사전 지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첩보와 정보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첩보를 획득한 때는 언제다? 정보가 필요하니까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첩보를 가지고 오고 그거를 필터링으로 거쳐서 정보가 만들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첩보가 사전 지식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정확성에 대한 속성입니다. 정확성. 요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내가 쓰는 정보인데, 이 사전 지식, 그러니까 첩보를 가지고 와서 쓰면은 한 단계 어차피 필터링 거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깨끗한 정보, 즉 정확성을 가진 것만 쓰겠다. 3단계로 구분한 거죠. 어쨌든 첩보라는 수많은 지식들 사이에서 필터링 거치고 정확성 있는 정보를 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 지식으로 보겠다. 자, 설명이 어려웠다면은 첩보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성,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의 속성 중에 정확성을 물어볼 때는 사전 지식이다. 사전 지식. 자, 헷갈린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전이란 말이 먼저 일어난 이 국어상 단어상에는 사전 지식이 먼저 획득한 정보란 게 맞지만, 백과사전 알죠? 백과사전. 백과사전 지식이다. 그런 좀 전문적인 깔끔한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O로 풀 수 있겠죠. O. 요거는 기출지문이고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요게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에는요, 싹 다 맞는 말인데, 보시면은 안전대책 중에 안전검사, 검사하는 거고요. 점검은 검측이랑 비슷해서 점검측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거하는 거다. 제거하는 거다. 점검측, 제거 맞는 말이죠. 안전평가는 유지를 실시한다. 이거는 안전유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주문할 때 점검해유라고 해서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유지, 점검해유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유지라는 거는 안전유지입니다. 안전대책, 점검해유 넘어가시고, 이렇게 사전에 탐지, 제거, 봉쇄하는 거 이런 거는 경호 안전작용으로 보시면 됐고요. 안전검측의 원칙에 의하면 위해 장소를 살펴볼 때 누구 입장에서? 위해 기도자 입장에서 살펴봐야겠죠. 내가 암살자라면은 여기서 공격할 것 같은데 라고 싶은 곳을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호 대상자인지 경호원인지 암살자인지 위해 기도자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508번은 박과자 아래 이렇게 풀면 되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중접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죠. 511번 선발 경우 단기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나와 있는데, 비표 운용, 상황실 운영, 비상 대피로 선정. 자, 우리가 선발 경우로 하면은 선발 경우 단계 중에 내가 안전을 다 획득했다, 깔끔하다. 그러면은 비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통제가 이루어져야겠죠. 정답은 B 맞고요. 경호 CP 커맨드 포스도 만들어야 되고요. 비상 대피로도 선정해야 합니다. A가 틀렸습니다. 근데 이 A가 선발 경호 단계가 아니면은 어딜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애매해요. 이게 풀이나 많은 분들은 경호 대응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기동 경호, 근접 경호 시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아무리 많아도, 확자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많아도 미리 좀 몇 개 정도 선정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이것도 사전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선발 경호 단계가 아니라 미리 경호 계획을 수립할 때 인원이나 그쪽 지역의 위의 요소 아니면은 관계 기간, 유관 기간 이런 데를 파악할 건데, 그때 경호 대응을 저희는 이러이러한 거 쓸 거고 위의 기도자가 총을 쓰면은 이런 대응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선정 같은데, 많은 학자분들은 이 경호 대응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차량 경호라도 이제 근접 경호의 일부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A가 선발 경호 단계가 아니더라. 요거는 뭐 안전대책인지 작전 담당인지 출입 통제 담당인지 승하차 정무 담당인지 비교를 하면 되겠고요. 비상 및 일반 예비대 운용,
비상 및 일반 예비대 운용. 요거 작전이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안전대책 담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안전대책 담당입니다. 출입자 통제 업무 담당자는 지연 참석자에 대해서 별도 출입을 허용합니다. 이게 출입을 절대 금지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별도로 검색하고 별도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기출지문이에요. 이런 거는 눈에 바르시고요. 쭉쭉 넘어가시고 안내요원. 안내요원은 행사 주최 측 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요것도 기출지문입니다. 기출지문입니다. 안내요원도 주최 측 요원으로 한다. 경호 대상자가 아니라 행사 주최 측 요원으로. 출입통제 업무 담당자는 행사장 및 행사 규모에 따라 참석 대상별 주차 지역을 구분하여 선정하고 본대 주차 지역은 행사 참석자 주차장을 이용한다. 이 본대 주차 지역이란 말은 경호 본대를 말하는 거겠죠. 요거는 별도로 놔둬가지고 비상상황 시에 이 사람들이 바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행사 참석자들한테 이 혼잡을 방해할 수 있도록 혼잡 방지 뭔가 이상하네요. 혼잡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따로 본대 주차 지역은 따로 설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막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면은 이 행사 참석자 주차장은 혼잡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호 본대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단일 통로 원칙 맞고요. 이렇게 명찰, 모자까지도 비표가 될 수 있다는 거. 모자까지도, 리본 모자도 가능하다. 색상 달리해서 통제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고요. 식별 용이하도록 단순 선명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또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다시 새로 만들어서 배포해야 합니다. 행사일 전에 배포하는 게 아니라 행사 당일 별도로 가지고 온 신분증, 초청증과 비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520번은 X가 되겠습니다. 행사 직전에 바꾼다. 행사 직전에. 검식 업무란 음식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위해를 제거한다. 쭉쭉 넘어가시고 검측은 위에 기도자 입장에서 실시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나머지는 또 바과자 아래. 검측은 바과자 아래 이렇게 보시고요. 위협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쵸? 모든 수준의 위협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협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모든 수준의 위협을 구분하여야겠죠. 이게 사전 경우가 제가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사전 경우는 가용한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라는 말 때문에 모든 수준의 위협을 막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위협 평가를 다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 말은 맞죠. 근데 이 위협 평가를 선행하지 않고 모든 위협을 살펴보면 안 된다고요. 살펴보고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경호원이라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 어린아이가 중동지역 가면은 폭탄물을 가지고 어디 갔다가 어린애를 폭파시키기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우선순위로 따질 때 한국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죠. 비일비재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를 밑으로 놔둬도 되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쭉쭉 내려가시고 경호 대상자는 위협 평가 후에 경호 대안 수립에 있어서 자신의 경호 업무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자신도 경호 대상자도 내가 위험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경호 대상자도 알고 있어서 협력을 해야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거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시고 529번 이거 좀 어렵습니다. 말장난이죠. 선발 경호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발생한 위험에 대응하여 경호 대상자를 보호한다. 요게 발생한 위험, 발생한 위험,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요 말은 발생할 위험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발생한 위험은 이미 현장이 벌어진 거죠. 그거는 근접 경호가 맡아야 됩니다. 근접 경호가. 물론 선발 경호도 행사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부분이 맞지만 사실 선발 경호의 목적을 물어본 거잖아요. 목적. 이거는 발생할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제가 하나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지선다로 나오면은 세모로 친 요걸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발생할 위험에 대한
방어 아니면은 위험을 저해한다. 그런 게 맞겠죠. 쭉쭉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쉬운 문제고요. 했던 말이 다 반복되고 오관을 이용하고 장비도 함께 써야 한다. 장비와 오관을 함께 써서 안전 검측을 실시해라. 다음 중 선발 경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CP 운용이죠. CP 운용. 이 경호 대상자 복제 경호는 기만 경호로서 근접 경호의 일부고요. 차량 경호 대응은 경호 대응이니까 기동 경호, 근접 경호. 548번 같은 경우는 안비계 1선이죠. 1선. 그래서 경호 대상자의 입장이 완료되면은 복도, 화장실, 로비, 휴게실 등을 통제한다. 그 전에도 통제되는 게 맞는데 그 전에도 안전대책되고 이런 것도 맞는데 안전구역 담당자는 경호 대상자 입장이 완료되면은 복도, 화장실, 로비, 휴게실 등을 통제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OX로 남겼을 때 사람들이 이거 미리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 막아야죠. 그 전에 막고 있는 게 맞죠. 통제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것도 연장선으로 갔을 때 맞는 말이고 입장이 완료되면 또 막는다. 요거는 문의가 조금 있더라고요. 사전에 막는 거 그게 원칙 아닌가요? 맞죠. 그게 연장선이라고. 연장선. 왜냐면은 이 사람의 3선으로 비교했을 때 3선이 잘 지켜지고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경호가 우리 3선 경호 외울 때 그때 1선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안전통제, 출입, 금속 탐지기로 이런 거 행사 입장하는 사람 살펴보고요. 3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전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감재고지를 살펴보아라.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제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지만 3선을 점검하는 이유가 선발 경호대가 깔리고 행사 종료 시까지 다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 출입 통제 담당자의 책임 업무로 옳은 것은 보시면은 출입이니까 비표를 운영해야겠죠. 그리고 출입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차량이니까 이거는 승하차 정문 담당자입니다. 승하차 정문. B는 안전, D는 작전. D는 작전입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쉬운 말이고요. 비슷한 말 반복되는 겁니다. 기출들이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말장난으로 오니까 유효하시고요. 555번 같은 경우는 전 참가자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행사 성격을 고려해서 일부 제한된 행사에서는 출입증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있대요. 뭐 대통령들 출입증 안 들고 왔다고. 여러분들이 뭐 일본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회의에 왔는데 출입증을 안 들고 왔대요. 안 됩니다. 출입증 없으니까 들어오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맞죠, 요거는. 그래서 일부 제한된 행사에서는 출입증을 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선은 모든 출입 요소에 1차 통제점이 돼야 한다. 여러분들 3선 했을 때 3선 경우 그렇게 행사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차량이 한 대씩 들어온다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청와대를 기준으로 해서 청와대에 행사가 열려요. 그러면 청와대 인근에 1000km의 3선 경로를 깔겠다. 1km 지점에 3선 경로를 실시하겠다. 자, 그러면은 1km 안에는 엄청 깨끗하겠죠. 검측을 하고. 그러면은 1km 바깥에서부터 갑자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은 잠깐만, 1차 통제점이 1선이니까 난 통제하지 않을래. 안 맞겠죠? 3차 때부터 이거 무슨 차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펴보겠죠? 그래서 1차 통제점이란 말이 나오면은 어디다? 3선을 말합니다. 보통 3선. 쭉쭉 넘어가시고 금속 탐지기는 1선에서 운영합니다. 넘어가시고 안전검측 활동의 요령은 점검은 1차, 2차 점검 후에 경호 인력이 배치 완료 후에 행사 직전에 최종 검측을 실시한다. 맞는 말이죠. 점검은 1차, 2차 점검하고 경호 인력도 배치되면은 최종 점검을 행사 직전에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행사 직전에. 쭉쭉 넘어가시고 검시 활동은 원거리 감시가 아니라 근접 감시를 해서 운반하는 사람이 갑자기 독극물을 타지 않는지 이런 거 살펴봐야 하고요. 식재료의 조리 과정이 아니라 식재료의 구매 과정부터 뭐 더 앞에 나가면은 식자재의 생산 과정 이런 것까지도 말이 되겠죠. 식자재 뭐 기르고 씨앗 뿌리고 물 뿌리고. 근데 그건 너무 기니까 그냥 구매 과정부터 요 재활용하면 안 된다 했지. 비표는 재활용하면 안 됩니다. 비표는 행사일 전에 배포한다. 행사 당일날, 행사 직전, 행사 당일에 배포합니다. X.
비상대책 수립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비상장비, 통로, 대피소, 비상대기 차량. 요거 어려웠던 문제고요. 틀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를 골라야겠죠. 비상대책 수립 시에 우선 고려 사항이라고 해서 통로, 대피, 대기 차량. 통상적으로 B와 C를 고르는 분들 없겠죠. A와 D일 것 같은데 비상 장비 같은 경우는요. 비상 장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선 비상대책 수립 시에 우선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비상장비가 뭔데요? 뭐 탈출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비상장비 같은 경우는 비상대응과 비상대피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비상대응과 비상대피 요 두 가지를 구분하실 때 비상대책을 할 때 비상대응, 비상대피 이렇게 따질 수 있고요. 하실 때 대피 방어 경우는 대피에 우선을 두잖아요. 대피. 제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요거는 기출이 나왔으니까 특이한 거니까. 자, 비상 장비를 소화하기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요. 비상 대응과 대피. 우리가 우선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겠죠. 그럼 B, C, D는 대피에 중점이 돼 있는데 비상 장비는 대응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불이 일어났다. 불 끌어가니까 소화기. 아니면은 전기가 터졌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비상등. 이런 거를 비상 장비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고려 대상에는 대피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B, C, D가 해당되고 A는 대응이기 때문에 우선 고려로는 살짝 값어치가 떨어진다. 대책 수립 시에 계획해야 되는 거 맞지만 우선 고려는 살짝 값어치가 떨어진다. 살짝. 물론 이거는 행사 주최 측이랑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행사 주최 측은 총괄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경호원의 입장에서 VIP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비표는 식별이 용이하게 해야지 구분이 쉽다 했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요. 또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경호협조회의는 행사에 따라서 비밀로 수차례 반복 실시 가능합니다. 1회선만 하는 게 아니더라. 보안 업무 규정 나오죠? 이거는 지구구, 제한 지역, 감안금, 지구통 이렇게 여기로 했죠. 지구통,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이렇게 여기로 했죠.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감안금, 지구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안금, 감시 안내 금지라고 했으니까 제한 지역이잖아요. 제한 지역. 일반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대요. 그럼 감안금이니까 제한 지역이 맞겠죠. 제한 구역이 아니라 제한 지역. 출입을 받아야 된대요. 감안금, 안내니까 요거는 제한 구역이겠죠. 591번과 592번이 서로 바뀌었겠습니다. 요게 어렵게 나오면은 요 급수까지 물어보는 게 있는데 급수까지 이런 거는 경찰 문제에서는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호학 문제에서는 감신지, 안내인지, 출입 금지인지 요거 구분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경호의 특성이 아닌 것은 예예 통안이라고 해서 김한 경호는 근접 경호죠. D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또 했던 말이고요. 599도 맞는 말이죠. 폭약은 액체, 산소 폭약, 다이너마이트 등이 있고요. 급촉 폭발물은 갑자기 제작했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제작 맞지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성이다. 쭉쭉 넘어가시고 기폭제가 이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보시면은 도화선 있죠.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칙 타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화선을 압축시켜서 접촉이나 버튼을 눌렀을 때 빵 터지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불을 붙이기 위한 기폭제. 우리가 옛날 다이너마이트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면은 요게 과정이 길잖아요.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기폭제가 불을 빵 터뜨려서 폭약을 터뜨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폭제가 폭발력이 약하겠죠. 사전에 터지는 거니까 미리. 하지만 작은 충격이나 마찰 등에 폭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폭풍, 진동, 열, 파편, 효과 등 이 영화에서도 빵 하고 다 터지죠. 그런 걸 기억하면 되고 다른 분류와 관련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거는 연관성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거는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 과도 분류가 아니라 독립성. 우리나라의 편의가 아니라 비밀을
맡기는 국가에 따라서 비밀을 보호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편의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서 맞춰줘야 합니다. 업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업무 효율이 떨어지죠.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라는 거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거는 보안과 능률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적당성의 원칙은 양과 관련돼 있고 양. 업무의 효율은 이제 보안과 능률, 업무의 원칙, 업무 효율의 원칙은 보안과 능률, 적당성은 양 이렇게 하시고, 이 경호 관계간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는 것은 실무회의, 소실무회의라고 했죠. 소실무회의.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관계간 회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소실무회의다. P&IO는 퍼스널 레이셔널리티인가요? 퍼리오리티 네이셔널인가요? 이게 P가 먼저 나온다. 퍼스트인가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아니면은 패시픽 이런 것도 말이 막히는데, 하여튼 이게 P가 먼저 나온다 하고 네이셔널의 인포메이션 뭐 해서 국가 우선 정보 순위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는 우리가 EE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EI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기초를 닦는 거를 초등학교로 하고 엘리멘탈 스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E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기억하셔서 EEI가 계속 반복 기본이고, 이거는 국가 우선 정보 순위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설명된 것 같고요. SRI는 필요할 때 단편적, 지역적, 단기간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또 정보 수집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경제성 필요하죠. 긴급 필요하고요. 가능성 필요하고요. 고이용성. 그쵸, 이용 가능성이 높아야겠죠. 이용 가능성이 높는 게 좋습니다. 재활용성의 원칙, 요거는 처음 보지 않았나요? 요거는 제가 긴급 수집, 경제 참고 이렇게 두 문을 따서 문제를 외우기도 하는데, 참신성입니다. 참신성. 정보가 신박하다. 모르는 정보여야지 정보 수집을 할 가치가 있다. 긴급 경제 참고 아니면은 긴급 수집 참고라고 해서 경제성, 수집성, 참신성, 고이용성, 긴급성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쭉쭉 보시고, 나머지는 또 맞는 말이고요. 자, 판단서 작성을 해야겠죠. 이걸 해야지 경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 판단이 가능하니까 판단서 작성이 돈을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의 첩보에 대한 과장된 평가라고 하네요. 위의 첩보에 대한 과장된 평가나 판단서를 작성하는 거. 위의 첩보에 대한 평가, 판단서 작성. 과장된 위의 첩보에 대한 평가나 판단서 작성하는 것은 경호 비용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겠죠. 판단서 작성 자체가 옳은 정보에 대한 건 맞지만 위의 가설에 대한 잘못된 첩보에 의한 평가, 판단서는 경호 비용을 증대시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위의 가설까지 하여야겠죠. 가능한 모든 위의 가설을 설비해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또 읽으면 다 풀어볼 수 있고. 자, 특별 호구조사. 위의 광고물 일제 정비. 위의 광고물. 요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위의 광고물이 뭐 불법 광고물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높고 넓은 건물, 아니면은 특별 호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호구조사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경호 행사장 주변에 위해를 가할 위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위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시야를 가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것은 지리적 취약 요소의 배제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호구가 인구조사 아니냐, 또 위에 광고물이 물건이니까 물적 취약 요소를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요거는 그 지역의 특성이죠. 살고 있는 사람을 살피는 거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의 높고 낮은 건물을 살펴보는 거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리적 취약 요소입니다. 인적 취약 요소, 물적 취약 요소, 지리적 취약 요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616번까지 풀어보셨고요. 저희가 문제가 1100번대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55, 60% 왔기 때문에 절반가량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파트도 생각보다 빨리 끝나기 때문에 살펴보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드리고 이론도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사전 경호까지 외웠었죠. 그리고 이 사전 경호 외웠으니까 근접 경호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